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런 다육이는 햇빛을 피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다육이는 라울금이라는 품종이고요. 오늘 이야기는 이 라울금뿐만 아니라 이런 색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햇살을 피해서 관리를 하는 게 여름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희귀식물들 같은 경우는 기온이 높지 않았을 때는 햇살을 잘 버티지만 기온이 높아지는 시점에 강한 햇살을 받게 되면 이렇게 연두색빛 얼굴이 아니라 금 부분이 전체가 들어가 있는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은 거의 다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강한 햇살에 광합성 작용을 못하니까 이런 얼굴들이 강한 햇살에 버티지 못해 가지고 하나 둘 말라가면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물러가면서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나 이 햇살이 약한 음지에서 키우면 이런 올금 부분을 가지고 있는 잎들도 건강하게 살려서 잘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금 부분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 줄기를 잘라서 새 얼굴을 만들어내는 게 좋은데 자른 부분에서 다시 올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늘로 옮겨가지고 안전하게 키우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라울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름을 잘 버티는 품종이긴 하지만 기온이 30도가 넘어가는 시점부터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는 장마 전이기 때문에 물을 굶기지 마시고 저면간수로 1시간 이상 담가놓은 상태에서 장마까지 굶기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금 부분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하는 약간 햇살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여름을 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품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희귀식물들입니다. 이 희귀식물들 같은 경우는 여름을 아주 싫어하는 그런 품종들이기 때문에 이런 품종들은 기온차가 많이 나게 되면 이렇게 알록달록 예쁜 모습을 보여주지만 영상이 30도가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온다 그러면 이쪽 부분은 거의 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희귀식물들 같은 경우는 뿌리가 튼튼하게 흙에 잘 활착을 해야지만 여름을 또 안전하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뿌리를 많이 손대지 않는 선에서 세우게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면 처음에는 잎이 말라가면서 떨어지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여름도 잘 버틸 수 있습니다. 지금 무지금인데요. 이 방울복랑금 무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줄기적심을 하게 되면 이렇게 노란 얼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노란 얼굴들 같은 경우는 여름에 거의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키우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강한 햇살에 직접 노출을 시켜버리면 이 건강한 부분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여름에 줄기가 살아남는다라는 전제하에 가을까지 키우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새로운 얼굴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이 품종 같은 경우도 여름에 강한 햇살에 이기지 못하고 앙상한 줄기만 남았던 거를 잘 분갈이 하고 나서 음지에서 한 6개월 정도 자리 잡은 다음에 이렇게 새 얼굴이 나오면서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 지금 뒤쪽에 있는 품종들 같은 경우도 잎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얼굴을 보면 와 많이 컸다 많이 자랐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지난 11월부터 분갈이 용토 사박토에 자리를 잡고 나서 아직까지는 높은 기온에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아마 상토에 심었다 그러면 지금 이 호피복랑금 같은 경우는 여름을 참 싫어하는 품종인데 지금 보시면 호피 부분이 잘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피복랑금 같은 경우도 여름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키우게 되는데 올해는 이렇게 약간 그늘에서 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지금 호피가 잘 살아 있는 영상을 보면 이 청복랑 같은 경우도 잘 살아 있죠. 지금 목마가렛 같은 경우는 수면기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는 완전 그늘로 옮겨서 자리를 잡을 예정이고요. 지금 꼭 여름만 되면 이 목마가렛 같은 경우는 참 관리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 시기만 잘 넘기면 또
가을에 또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목마가리 같은 경우도 거의 음지에 놓고 여름을 보내는 게 좋다라는 거. 지금 목마가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희귀식물들 청봉당금이나 이 호피봉당금 같은 경우도 여름을 아주 싫어하는 그런 품종들입니다. 이런 여름을 싫어하는 품종들 같은 경우는 봄까지 잘 자라다가도 매해 말씀드리지만 매 그 시기만 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잎에 변이가 오거나 잎이 말라가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런 이유는 시기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기온이 높아지면서 뿌리가 수면기에 들어가는 상태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두게 되면 여름을 이겨낼 가능성이 아주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울금이나 이런 방울봉당금 같은 경우는 햇살을 피해서 바람이 잘 드는 곳에서 관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한 2-3시간 햇살이 들어오는 곳에서 키워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6월 중순 이후부터는 자리 배치를 좀 바꿔서 키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햇살에 약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짧은 잎 적성이라는 품종이 있는데요. 이 짧은 잎 적성 같은 경우도 여름을 아주 싫어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품종을 키운다 그러면 이 품종 같은 경우도 여름을 피해서 관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상을 보면 다이 밑에다가 이렇게 다육이를 키우고 있는데 다이 밑에서 키우면 햇살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잎이 길쭉하거나 웃자라서 모양이 예뻐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양도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어느 정도 여름을 잘 이겨낸 다음에 햇살을 보여주면서 자리를 잡게 되면 가을이 11월 이후부터는 예쁜 모양을 만들면서 키울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 햇살이 약한 다육이 같은 경우는 거리에서 키우다 보면 그 증상들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작년에 키우다가 6월 중순 이후부터 잎이 말라가거나 잎이 변이가 온 그런 품종들이 발견되었다 그러면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또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런 화분들 같은 경우는 따로 관리를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